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죠.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말씀해드리는 매수가의 매수가가 결정이 나는 거고요. 한 달 뒤의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의 종목 배틀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해 보시는 것 그리고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자, 지난주 먼슬리 배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업은행과 SK브로드밴드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기업은행이 현재 한 4%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흐름이 전개가 됐었는지 그리고 한 달을 봐주셨었는데요. 한 달 뒤의 수익은 예전 그대로 그 가격대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특이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KB나 신한지주를 비롯한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음에도 기업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건 아무래도 신한지주나 KB 쪽에서 좀 악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펀드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악재가 없는 은행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은행이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조금 수혜를 보고 오늘까지 그 수혜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은행 10월달, 11월달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텐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으면서 목표 주가에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은행주 자체가 워낙 리스크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무겁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가 오셨을 때는 좀 칼같이 매도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고가를 15,400원 정도까지 높였었는데요. 현재 이 시각 수익이 지난주 말씀하신 가격 대비해서 한 7% 정도 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기업은행에 대해서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함께 사셨던 분들은 이 목표가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기업은행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SK브로드밴드의 수익률, 현재까지는 조금 나고 있기는 하지만 큰 폭은 아니고요. 한 달간 바뀌는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이제 배틀 형식이다 보니까 수급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하고 저점 부분에서 이제 돌파 여부가 있는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전히 수급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 중에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에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점을 3번의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20선 돌파 여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인식 이후에서 흘러내리고 나서 박스권에서 그대로 지루하게 흐지부진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이러고 있는 측면이지만 수급 부분의 양호하고 움직임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5,300원 이하에서 5,25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로 해서 몰아가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급등을 해야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하의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저점 인식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3번의 바닥에서 그것을 또다시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하나, 둘, 3번의 저점을 인식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탈을 만약에 한다라면 이 측면에서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라면 수급이 완전히 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일지언정 수급이 깨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되니까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고 거래량이 수반돼서 올라간다라면 반드시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지난주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김도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SK브로드밴드 손절가 5,200원은 꼭 지키자라는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좀 전에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여행주를 들고 나오셨었는데 이번에는 항공주 중에서 한 종목이네요. 대한항공을 말씀하셨고요.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웅진케미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부터 살펴볼게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한항공이 지금 한 76,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김도영 팀장님의 웅진케미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웅진케미칼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1,27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이죠. 오늘 매수가 되면 한 달간의 수익을 겨루게 되는 거니까 10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매도가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한항공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일 연구원님. 예. 좀 전에는 여행주 중에 한 종목, 이번에는 항공주 중에 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은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모두 투어를 주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대한항공을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채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조금 뭐 아이러니할 수도 예.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조금 중기로 본다고 했을 때는 무거운 주식을 택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좀 좋습니다.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기간을 좀 보신다고 하면 무거운 주식 중에서 크게 악재에 노출이 되거나 지수가 빠져도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한항공을 갖고 나오게 됐고요. 오늘 대한항공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선택해서 나온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그 환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위안화 절상이다. 뭐 미국에서도 뭐 엔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가장 나오면서 결론으로 좀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강세를 띌 것이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원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 특히 그중에서 수출국가들이 굉장한 수혜를 좀 누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상승하는 부분이 기업 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이 많이 부각이 돼서 3분기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오는 이유가 환율에 어느 정도 힘을 입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환율 효과를 국외에서 더 이상 이렇게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적인 불균형을 통해서 취득하는 이익 자체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어나는 과정에서 원하는 이제 강세를 띌 수밖에 없을 텐데요. 1,000원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된다고 하면은 대한항공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무래도 외화 부채입니다. 대한항공이 좀 외화 부채가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외화 부채가 심하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를 띄었을 경우는 외화 부채 자체가 저절로 감소하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항공 자체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환율 관련해서 환율이 좀 긍정적으로 기업에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접근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2007년, 2008년 여행 수요가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가 한 1,000만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뭐 금융위기를 통해서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했던 대기 수요가 현재 1,000만을 넘어서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아마 대한항공이 최대 실적을 기록할 텐데요. 이런 건 아무래도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일순간에 폭발하면서 주가에 가장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 달이라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닝 시즌 자체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라고 볼 수 있는 뭐 85,000원 정고점 부근과 9만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기술적 분석 좀 해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쌍바닥을 찍으면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쌍바닥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두 번의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의 주체를 좀 살펴보자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실적이 좀 좋은 종목 위주로 싼 걸 고르다 보니까 항공 여행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아주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하고 어저께 샀던 종목을 다음날 다시 팔아버리는 외국인의 매매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보셨을 때는 대한항공이 전 고점 부근이었던 뭐 85,7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부담일 텐데요. 이런 지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목표 주가에서 뭐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걸 또 칼같이 한번 지켜주시는 거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겠고요. 매도 시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 종목 자체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수급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쌍바닥을 찍었던 7만원 부근까지를 깨고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 않은데 7만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크게 부각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럴 때는 지수 전체가 밀리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신 이후에 지수의 저점을 잡는 전략으로 한번 찾아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왜 항공주가 수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일단은 출국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화 부채가 많다고 하네요. 외화 부채 감소 효과까지 전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두영 팀장님의 먼슬리 종목 보겠습니다. 웅진케미칼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네, 웅진케미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가이다 보니까 멍멍이주, 잡주라는 표현을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측면이 아닌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섬유 부분과 환경 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서도 역삼투압 분리막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기, 웅진코에 들어가는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 사업 부분을 전량 독점으로 해서 자회사 공급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수처리 부분에서 기술 선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수처리 분리막에 최근 들어서 신성장이었던 3M이 독점을 하고 있었던 시장 장악력이었던 LCD용 고휘도 반사평광 시트 부분의 매출이 드디어 스타트를 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의 실적 모멘텀이 실릴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턴 어라운드 된 부분이 지속 모멘텀 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대주주 웅진코웨이의 7월 달 들어서 공격적인 장내 매수 왜일까요? 우리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역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서 수급 부분의 측면과 왜 굳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을까? 지분을 확장시키고 있는지 부분을 봐야겠는데요. 그 부분 혹시라도 코웨이와 케미칼이 같이 흡수합병되는 건 아닌가? 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플랜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가져왔던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원자력 플랜트가 기존에 스타트를 했다면 이제는 담수화 플랜트 사업 자체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으로 웅진케미칼을 언급을 했습니다. 레포트상에서 웅진케미칼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 왜라는 측면에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수화 자체가 오수를 중수 부분까지로도 해서 우리가 골프장에서도 물을 대략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센스 있으신 최은정 아나운서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4%가 정제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정제되지 못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는 담수화 플랜트 부분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상으로 최근 들어서 개인과 손바꿈이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좀 변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신용비가 주가가 흘러내리고 그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정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EPS 부분에서 08년도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09년도 그리고 2010년 6월 기준에 24원까지 상승되고 있다는 측면, 영업이익 부분 증가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봉상으로 이제 60선을 아무래도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60선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한 흐름, 이탈도 아니고 저항도 아닌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60선이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이 직선처럼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요. 선도 주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하락, 그리고 또다시 하락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 이 두 부분의 부분에서는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모멘텀이 부실되었다는 측면이죠.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서 팔고 떠나라는 측면이고요. 그렇게 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49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1,180원 반드시 120선 지지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도영 팀장님의 먼슬리 종목 배틀 종목은 웅진케미칼이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1,000원대여서 이거 소위 말하는 잡주가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거래손에 상장된 중형주고요. 액면가가 500원이라서 일단 한 주당 주가 가격이 낮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주셨던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었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76,600원이었고요. 목표가 85,000원, 손절가는 7만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의 웅진케미칼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1,270원이었고요. 목표가 1,490원, 손절가는 1,18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따라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하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께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은 신세계인데요. 신세계를 매수하신 분은 8745님이시고요. 60만 9천 원의 20%를 갖고 계십니다. 근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12월까지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추석 특수를 좀 누렸었잖아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겠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연말까지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세계 하면 아무래도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두 개 정도 보시면 될 텐데요.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가 뭐 연말에 갈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신세계가 뭐 국외 산업 자체에서 국외 사업 자체에서 아주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목표 주가를 한번 정해드리면 지금 이게 신세계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 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까지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나 뭐 매출이 좀 상승하는 구조로 봤을 때는 66만원, 67만원 부근까지 한번 보시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추석 특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60만원 이탈 시에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내수주를 그렇게 선호하시는 경향이 갖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면 다른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추석 특수를 누렸던 백화점들이 24일부터 일제히 브랜드 세일에 돌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풀렸던 상품권들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백화점주들의 주가 흐름도 잘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께 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극동유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극동유화를 16,3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구 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전거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는 종목 이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동사는 자전거 테마주에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께서 그 원천적인 업종 자체를 좀 알고 계시는지 부분을 좀 말씀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특수 윤활유 및 방수용 시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LPG 충전업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테마주에 편승되어 있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는지 부분인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수많은 1,800여 개의 종목들 중에 굳이 왜 거래량이 없고 국동유화, 자전거 테마주에 편성되어 있는 것에 매수를 하셨는지 부분에 좀 궁금증이 자아내게 하는데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 하락 이후에 흘러내리는 측면, 기술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부분에 제가 이제 직선을 좀 그어놔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들을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스권을 하단에서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 상단에서 역시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었죠. 왜곡적인 부분에서 급등 이후에 완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 올라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20선에 대한 제가 아무래도 심리선이고 60선이 수급선이라고 하는 올라타고 있는 측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돌파했던 14,750원은 오늘 역시 고점을 안착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했던 가격이 16,300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가격에 이 정도에서 저항 박스권 2차 돌파 박스권 딱 상단에 걸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 상승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동반 상승을 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고 또다시 내려오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가에서 손절 처리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께 STX 페노션을 진단받아 보겠습니다. 11,5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고 오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STX 그룹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STX 조선이나 지주사 대비해서는 좀 덜 오른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운 업계가 한진해운을 비롯해서 3분기 최대 실적이지만 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아니면 4분기, 1분기 자체가 비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STX 그룹 자체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하셨다고 하시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보실 만한 종목이고요. 일봉을 보면서 목표 주가랑 손절 라인 정도 정해드려야 될 텐데 일봉 상을 보면은 아무래도 3분기가 STX 페노션 또한 이번 연도에는 최대 실적 정도가 될 겁니다. 4분기 자체는 해운주에 그렇게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구조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셔갖고 13,000원 정도, 지금 12,200원인데요. 13,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TX 그룹 자체는 아무래도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크게 리스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11,000원 선 자체가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STX 페노션 봤고요. 이번에는 웰크론 보겠습니다. 웰크론을 사신 분은 민수엄마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4,130원에 비중은 한 10%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웰크론 좀 봐주세요. 네, 예. 민수 어머니 아무래도 조금 아픔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과 같이 작년 12월에 신종플루 테마에 편승이 되면서 극세사 부분에서 마스크 부분에 이제 수혜 예상을 내면서 단기 급등, 그리고 또다시 제자리, 그리고 또다시 테마 편승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급등을 좀 했던 측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매수했던 가격대 부분에서 좀 흘러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점쳐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때문에 또다시 신종플루 부분에 또 다른 독감 부분에 또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부분에 마스크 부분에 수혜를 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서 한다라는 건 조금 더 무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서 현재가로 손절 처리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아프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편승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냥 기대감으로 하는 매수 부분은 좋지 않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손절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잘라야 할 때 바로 그 시점에서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비중이 작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비중 이런 종목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가시는 게 맞겠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하시고 더 이제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2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HMBS의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지난 거래일보다 한 9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855포인트.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고요. 장중에 개인들이 매수 우위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개인들은 어떤 업종에 가장 관심이 있을까요? 전기전자 업종을 사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1:1 맞춤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